안녕하십니까. A반 3조 화목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일정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도와주는 가족 커뮤니케이션 독립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가족관계가 나빠지고 대인 신뢰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서로 단절되어 일상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의 일정과 사진을 공유해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 내 역할을 공감해주는 커뮤니티를 통해 고충을 이해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화목의 기획 의도입니다. 이제 화목의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캘린더에서는 달마다 카테고리별 일정을 등록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일정을 완료하게 되면 이렇게 방울을 얻게 됩니다. 등급별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기존 새싹 등급에서 입새 등급으로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방울을 얻는 조건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주간 획득한 방울 기준으로 가족 랭킹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가족에 합류하는 방법은 초대 코드를 설정 페이지에서 복사해 가족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새로운 사용자가 가입 후 첫 로그인에서 전달받은 코드를 입력하고 역할 설정을 하면 가족이 공유하는 캘린더에 진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공유 갤러리와 소리샘 또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갤러리에서는 일정과 연동해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일정에 대한 추억을 사진을 보며 댓글로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 소리샘에서는 글이 아닌 음성 편지를 녹음해 가족들과 언제든 목소리와 진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별 게시판에서 내가 쓴 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달면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미리 와 있는 화목 등급 상승, 갤러리 추가, 음성 메시지 추가 알림을 전부 삭제해 두겠습니다. 3번 사용자가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글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사용자는 또다시 자신이 쓴 글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는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비스 시연을 마치고 아키텍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의 최종 서비스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프링과 리액트를 사용했고 협업 전략은 깃플로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프론트와 백엔드 협업 툴로 젠허브를 채택해 두 레포의 이슈 및 PR 진행 상황을 칸반보드로 공유해 의사소통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리액트 쿼리를 사용해 자주 쓰이는 서버 데이터를 캐싱해서 요청 횟수를 줄여 서버 트래픽을 감소하고 있고 배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GitHub 액션으로 CI/CD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빌드된 파일이 S3로 올라가면 라우트 53 ACM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이용하여 HTTPS 및 www로 리다이렉트하고 있습니다. 엑시오스를 통해 개발 환경인 로컬호스트 3000에서는 개발 서버와 실제 배포 환경에서는 운영 서버와 API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위해 SAC.js와 스탬프를 사용해 양방향 통신을 했습니다. 또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해 피드백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유저 행동 및 사용성을 분석해 서비스 개선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입니다. 우선 CI/CD는 GitHub 액션과 젠킨스를 통해 구축하였습니다. PR을 했을 때 GitHub 액션을 통해 빌드가 성공하면 머지가 가능하고 푸시를 하면 젠킨스를 통해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운영 서버는 빈스톡 서비스를 사용하여 관리 및 배포를 하고 있고 HTTPS를 위한 인증선은 ACM을 사용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 트래픽을 분산시켜주고 있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 트래픽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자동으로 추가 및 제거하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에서는 엔진X를 역방향 프록시로 사용하고 있고 요청을 포트 5000의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S MySQL과 이미지 및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S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과 기술적 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루트 도메인에서 서브 도메인으로의 리다이렉트입니다. 서비스 배포 후 보안성 강화를 위해 HTTPS가 필요했고 라우트 53으로 서브 도메인 www를 설정한 후 테스트를 한 결과 www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다른 주소로 인식해 로컬 스토리지의 토큰을 각각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토큰 관리 및 SEO 측면에서 둘 중 하나로 결정 후 다른 쪽으로 접근했을 때 리다이렉트를 시켜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성격을 고려해 전통적인 www를 메인 도메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HTTP로 접근했을 때 HTTPS로 리다이렉트 하는 것은 ACM 인증서 발급 후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리다이렉트 설정 시도 중 크롬에서 리디렉션 횟수가 너무 많다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AWS 덕스를 참고해 S3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트 53의 설정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프론트엔드 코드 리팩터링을 통해 토큰 유무에 따른 진입 가능 라우트들을 분리함으로써 앱 내 리다이렉트를 줄여 충돌이 없게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HTTP와 HTTPS, www가 있는 것과 없는 URL 조합 중 어떤 주소로 접근을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용량 제한 해결 및 리사이징 업로드 속도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스토리지의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 갤러리에 1MB의 파일 용량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기기로 촬영한 이미지의 경우 대부분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는 방법과 리사이징이 있었는데요. 리사이징의 경우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업로드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리사이징을 채택하였고 대신 업로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리사이징을 거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프로미스 처리 시간 때문에 업로드 버튼부터 실제 업로드 시간까지의 딜레이가 발생했는데요. 이를 개선해 모든 프로미스가 처리된 후 값을 불러오는 방식인 프로미스어를 통해 업로드 시간을 4.62초에서 1.43초로 약 70%의 속도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젠킨스와 깃허브 액션을 사용한 백엔드 CI/CD 도입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의 잦은 수동 배포와 빌드 실패 시 에러 발생 시점을 찾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해서 젠킨스와 깃허브 액션이 해결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CI 단계에서는 깃허브 액션으로 빌드 성공 시 머지가 가능하게 했고 CD 단계에서는 파이프라인을 자유롭게 커스텀하기 위해 젠킨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코드 통합 및 배포 자동화를 통해 원활한 협업과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엔드 무중단 배포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동안 서버가 다운되어 잠시 동안이나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블루그린 배포와 롤링 배포가 있었는데요. 블루그린 배포는 서버 자원이 2배로 필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롤백이 가능하고 구버전과 신버전이 공존하지 않고 서비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롤링 배포는 배포를 위해 추가로 인스턴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 중인 인스턴스에 트래픽이 몰릴 수 있고 구버전과 신버전의 공존으로 인해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배포 중 서버 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버전과 신버전이 공존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블루그린 배포 방식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포되는 동안에도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성과입니다. 9월 11일에 서비스 런칭을 하였고 인스타그램과 개발자 커뮤니티인 인프런, 오키에 각각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132명이 방문하였고 그중 10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툴로 구글 폼 설문조사와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으며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초반 피드백의 경우 대부분 HTTPS가 아니라 발생한 문제였어서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 이후 해결되었고 UX적인 피드백이 많았기 때문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경우 빠르게 반영 후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글 애널리틱스와 설문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점입니다. 첫 번째로 개선한 점은 설정 페이지에 가족 랭킹 메뉴 추가입니다. 화목에서는 가족들의 서비스 참여 활동에 점수를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이는 화목지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피드백 내용 중에는 화목지수 페이지를 거쳐서 이동해야 되는 랭킹으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저희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이 피드백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캘린더와 설정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위젯을 통해 화목지수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저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이 저희의 의도와 다르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판단했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설정 페이지에 가족 랭킹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추가함으로써 유저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선한 점은 회원 탈퇴 시 유저 소프트 딜리트로의 변경입니다.
회원 탈퇴가 잘 안 된다는 피드백을 받아 확인한 결과 탈퇴 시 유저 및 유저와 연관관계를 갖는 데이터를 하드 딜리트하는 비즈니스 로직을 짰는데 유저가 많은 테이블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 탈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 탈퇴 시 유저를 소프트 딜리트 처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변경하였고 컬럼 액티브를 추가해 비활성 여부에 따라 로그인 및 조회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탈퇴 시 데이터 삭제 범위를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개인 활동인 커뮤니티 데이터는 영구 삭제하고 가족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탈퇴 안내 공지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